자, 너는 엄마한테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데 엄마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네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고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는 걸 원한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어떻게 지금 이 의견을 좁혀가 볼래? 어떻게 생각하니? 하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이제 실마리가 생기는 거죠. 자, 내담자는 남편한테 뭘 원하느냐 하면은 내가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 안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뭐라고 코멘트 안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원해요. 남편은 전략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말을 건네기 위한 구실인 것 같고 사실은 좀 더 얘기하고 싶고 좀 더 이렇게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으신 거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어지거든요. 사랑과 소속에 대한 욕구. 자, 그런데 그렇다면은 당신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건 이제 나중에 평가에 해당하는 질문인데 우선 요 두 가지를 묻는데 내담자 본인의 것도 묻지만 내담자를 둘러싼 다른 사람들의 것도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구체적인 모든 문제가 거의 다 드러나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아, 그래. 또 원하는 건 뭐야? 많지요. 네가 원하는 건 뭐야? 아유, 저 학교 안 다녔으면 좋겠어요. 또 등등등 쭉 얘기할 거 아닙니까? 자, 그 이야기들을 전부 다 엮어보면 만약에 용돈 올려주면 넌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친구들이랑 가서 사 먹어야죠. 엄마가 잔소리 안 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친구 애들이랑 즐겁게 놀다 올 수 있을 거예요. 아, 그럼 너는 전부 다 지금 얘기가 소속에 대한 욕구가 지금 좌절되었다고 신호를 보내는 거구나로 알아들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때 잘 물어야 된다는, 아주 잘 물어야 돼요. 묻고 또 묻고 진짜 원하는 것이 드러날 때까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할 근거가 생길 때까지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까지 잘 되고 나면 상담이, 그 다음 상담은 좀 쉽게 순조롭게 되어갑니다. 애가 지각을 합니다. 학생이 지각을 해요. 너 좀 늦었구나. 뭐 늦을 만한 이유가 있었던 모양이지? 아니요. 근데 지금 넌 어떻게 되길 원해? 어땠으면 좋겠어? 앞으로는 지각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 입으로 나올 수 있게끔. 물론 이제 그건 또 계획에 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또 그때 가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원트 탐색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난 다음엔 바로 두잉 탐색입니다. 여기서는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어떤 일을 하고 있어? 라는 걸 질문하는 겁니다. 원트를 또는 이 원트보단 니드죠. 니드가 충족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 원트나 니드의 충족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야? 이걸 아주 구체적으로 물어라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자, 네가 원하는 게 뭐지? 아, 저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그래? 대학을 가면 뭐가 달라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버님 말씀이 우선 취직이 좀 용이하대요. 먹고 살기가 쉽다 그러고, 그리고 뭐 대학을 나온 것하고 안 나온 것하고는 보수의 차이도 있다 그러고, 그래서 대학을 가려고 그럽니다. 자, 그럼 지금 생존에 대한 욕구하고 힘에 대한 욕구를 이야기를 했죠.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래, 넌 대학 가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렇다면 대학 가기 위해서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은 뭐야? 예, 지금 하루에 2시간씩 꼬박꼬박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루에 2시간씩? 몇 시부터 몇 시? 예, 7시부터 9시요. 주로 뭐 하고 있니? 월화수는 영어하고요. 목금토는 수학하고요. 일요일 날은 그냥 놀아요. 등등등을 아주 구체적으로. 요거 2개가 잘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 다음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평가하기. 자, 이 평가에 해당되는 질문은 크게 2가지 정도만 생각을 하셔도 될 거예요. 첫째, 원하는 것을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충분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충분하니? 넌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구나. 그래서 월화수는 영어를, 목금토는 수학을 2시간씩 공부하는구나. 예. 자, 그런데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루 2시간씩 공부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는 겁니다. 충분하니? 아니요. 진짜로 당신이 원하는 건 뭐야? 난 당신하고 어떻게든 한 몇 마디라도 좀 더 나누고 싶어서 그랬어.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당신이 한 게 뭐야? 그냥 불 좀 꺼봤지 뭐. 나한테 관심 좀 가져달라고. 자,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관심을 갖고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데 지금의 그 행동이 도움이 됐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위해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도움이 되니? 라는 질문입니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당신 얼굴 보니까 도움이 전혀 안 됐는데? 이 2가지가 아주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또는 아까 여기에서 평가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원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는 질문이요. 어떻게 생각하니? 라는 질문. 이 질문이 평가를 위한 아주 좋은 질문이다라는 겁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다. 자, 너희 엄마는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대학을 가길 원하는데 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물론 대학 가면 저도 좋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뭐 실력도 안 되고요. 너는 지금의 실력이 모자람을 가지고 앞으로 2년 후의 것까지 미리 걱정을 하고 포기하려고 그러는 모양이구나. 그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너는 네가 친구들이랑 술을 마시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아버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시니? 라는 거 얼마든지 물을 수 있는 질문이죠. 세 가지 질문, 이걸 현실요법에서는 내담자들한테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자주 질문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수 있도록. 자기 평가를 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원해서 여기까지 오셨나요?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러 오셨나요? 아까 말씀으로 들어보니까 생존에 대한 욕구는 아니신 것 같았어요. 자, 소득에 대한 욕구도 없으셨던 것 같고, 힘과 성취에 대한 욕구가 거의 대부분이셨던 것 같고, 즐거움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러 오셨던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카운셀 24시에 방문을 하고 수강 신청을 하고 지금 와서 듣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고 있는 중.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 다음에 누군가를 위해서 도움을 주려고 할 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충분한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보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 다음의 생활에 도움이 되나? 라고 하는 걸 스스로 생각해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또 어떻게 해야 될 거라는 생긴다는 거죠. 그 다음 목표가 생기고 그 다음 행동 방향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내담자가 생활 속에서 스스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현실요법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상담 방법입니다. 상담의 전략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예. 그 다음 아주 중요한, 제일 중요한 플랜입니다. 계획 세우기. 자, 그 계획 세우기에도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있습니다. 그건 한번 쭉 다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여기서는 아주 중요한 건 네 가지만 강조를 하겠습니다. 첫째, 그 어떤 계획이든 첫째, 간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해야 된다. 간단해야 된다. 윌리엄 그래서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너무나 계획을 세워놓고는 실패한 정체감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계획을 몇 번쯤 세워보신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실패할 정체감, 실패에 대한 정체감이 많다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획에 대해서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하는 어떤 확신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건 왜 그렇냐? 계획을 너무 어렵고 힘들게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행 중심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그 관계에서 발전적이어야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거창한 목표를 하나 딱 생각을 하고 나면은 간단하지가 않죠. 누가 보더라도 너무나 간단한 생각, 간단한 계획.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매일 늦게 오는 녀석이 있어요. 지각하는 녀석한테 너 어떻게 하고 싶으니? 앞으로 매일 일찍 오겠습니다. 절대로 지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말을 믿고 알았어, 내가 지켜볼 거야 라고 돌려보냈다가 그 다음번에 또 지각을 하면은 그 아이는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계획을 세우느냐 하면, 그래? 참 좋구나. 그래. 그런데 네가 앞으로는 매일 일찍 와도 좋아. 그렇지만 나하고의 약속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딱 하루만 일찍 와볼래? 라고 하는 겁니다. 나하고의 약속은 네가 매일 일찍 오면 더 좋은데, 그래도 나하고의 약속은 딱 하루만 일찍 와볼래? 할 수 있겠어? 하루요? 그거면 돼요? 응? 나하고의 약속은 그렇게 하자고. 그거야 할 수 있죠. 할 정도의 계획. 너무나 간단해서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계획부터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어떻게 계획 실천했니? 그럼요. 실천했지요.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그래서 나도 계획을 세우면 성공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라라는 겁니다. 도와줘라. 두 번째로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라. 아주 구체적인 계획. 그래. 그럼 나하고는 하루만 일찍 오기로 해보자. 그런데 언제 일찍 올래? 내일이요. 내일 몇 시쯤까지 올래? 6시 반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시쯤 집에서 일어나야 돼? 6시 10분 전쯤엔 일어나야 돼요. 집이 가깝구나. 그래. 6시 10분 전쯤에 일어나면은
세수하고 밥 먹고 몇 시쯤 나올 수 있어? 6시 20분이요. 그럼 6시 반까지 학교 올 수 있겠구나. 예. 하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딱딱 시간 약속까지 하는 셈이 돼서 그 시간대로 그냥 따라만 가면 될 정도로 아주 쉽고 구체적인 그런 계획을 세우게 해라. 그 다음엔 즉각적인 계획입니다. 앞으로 일찍 오겠습니다. 그래? 언제쯤부터? 저 사실은요, 이번 달까지만 좀 봐주시고요. 다음 달부터 일찍 올게요. 하는 그런 계획은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부터, 내일부터 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계획이라 해야 된다. 바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주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도와줘야 된다. 그 다음엔 진지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지한 계획이다 그러는데, 이 진지하다는 건 바로 뭐냐면 내담자로부터 행위가 시작되는 계획입니다. 우리가 일찍 오려면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엄마한테 일찍 깨워달라 그럴 거예요. 엄마한테 깨워달라 그러는 거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없을까? 라고 하는 거죠. 네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 자명종을 갖다 놓고요. 물론 처음 시작은 그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중요한 건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자신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일찍 일어나고 일찍 올 수 있는 방법이 될 때까지의 계획. 그 앞에 많은 것도 굉장히 중요한 조건들이지만 이 네 가지가 정말로 중요한 조건입니다. 한 번만 다시 얘기 드리면요. 우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찾아왔다. 어떤 게 어려운가를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럼 당신이 구체적으로 원하는 게 뭐냐라는 것을 묻습니다. 원하는 게 뭐예요? 어떤 걸 원하시죠? 만약에 그게 이루어진다면 그 다음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라는 걸 통해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말하면 베이직 니드가 무엇인가를 알아내는 게 원트 탐색입니다. 자, 도란도란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게 얻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그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신 일이 어떤 것이 있죠? 이야기해 보려고 그러셨죠? 그런데 아내의 목소리가 더 크세요? 비슷해요? 그런데 왜 도란도란이 잘 안 되시는 모양이네요? 잘 되고 있는데 더 잘 되기 위해서. 몇 분이 또 배가 아프시려고 그럴 것 같으네. 자, 그러면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싶어서 지금도 도란도란 하고 있다. 근데 더 도란도란 하고 싶다. 그러니까 더 도란도란 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라는 것이죠. 더 하고 있는 일. 자, 그러면 지금껏 하셨던 것이 어쨌든 도란도란, 더 사랑스럽게 도란도란 할 수 있도록 충분하다고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럭저럭 됐었다면 사실 아까 그걸 원하는 것으로 나오진 잘 않았을 겁니다. 근데 조금 모자랐겠죠. 조금. 자, 그럼 그 조금마저 채우기 위해서 뭘 더 해보시길래요? 여기서 플래닝 할 때 아까 참 중요한 게 빠졌는데, 지금까지 했던 것이 잘못됐다가 아니라 다르게 해볼 겁니다. 더 해볼 건 없니? 다르게 해볼 건 없니? 이 관점이다라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어가 아니라, 그래.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 좀 덜 효율적이었다는 거죠. 예. 그것을 더 해볼 건 없니? 아니면 다르게 해볼 건 없니? 아이가 대학을 가길 원해요. 아이가 학교를 제대로 다니길 원해요. 그래서 아이를 붙들고 이야기도 해보고 아이한테 뭔가를 써보라고 해봤어요. 충분했니? 아니요, 아직 충분하지 않았어요. 그럼 뭘 더 해보실래요? 아이한테 이제 매일 쪽지 편지를 보낼래요. 라든지 아니면 아이하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최소한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족 등반을 계획해 볼래요. 라든지 아니면 남편하고 같이 하다못해 목간통이라도 같이 갈 수 있게 시간을 짜보고 그 다음에 가족끼리 모이는 시간,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앞으로 어떻게 가져볼래요? 라고 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간단하고 즉각적인 계획을 세우게끔 해주는 것, 도와주는 것. 이게 현실요법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다면 그겁니다. 인간이 왜 행동을 하느냐? 왜죠? 원하는 세상과 지각하는 세상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자, 그 원하는 세상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서 되어 있어요. 자, 인간에게는 5가지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첫째, 생존에 대한 욕구. 둘째, 소속에 대한 욕구. 셋째, 힘에 대한 욕구. 넷째, 자유에 대한 욕구. 다섯째, 즐거움에 대한 욕구. 자, 그 욕구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하는 세상과 지각하는 세상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할 건가를 고민하다가 그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 그럼 현실요법은 바로 거기서 보다 효율적인 행동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보다 효율적인 행동을 선택하도록 도와주는 방법이다. 그거를 이런 사이클대로 움직인다. 첫째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꺾여진, 좌절되어진 욕구를 파악해보는 것. 자, 이걸 충족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를 구체적으로 묻도록. 그 다음에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충분히 도움이 되는가, 충분한가? 라는 것들을 물어보는 것. 자기 평가를 해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아직 모자란다 할 땐 더 해볼 수 있는 것, 더 다르게 해볼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간단하고 구체적이고 즉각적이고 진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현실요법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질문하실 것 있으세요? 원하시는 거를 모두 다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